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이 주효했다. 결국 한국이 옳았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일 10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브라질은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생겼고, 미국도 하루에 4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이 주로 봉쇄 조치를 일찍 해제했던 주에서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급하게 경제 활동을 시작했던 미국 주지사들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아직 한국도 완벽하게 코로나19를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땐 여전히 모범이 되고 있어요. 진단, 추적, 치료의 과정 중에서 초기에 많은 진단을 해낸 대한민국의 대응력이 다른 나라보단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NN을 포함한 많은 외신들은 여전히 한국을 극찬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와 영국 연구진도 한국이 옳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방위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못해서 결국 이탈리아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는 미국에서 하루에 10만 명의 환자가 나와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고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코로나 사태가 이미 통제 불능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던 한국과는 매우 비교되는 결과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여기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던 시민의식의 차이가 한몫했습니다. 미국의 대학과 술집에서는 안전지침을 어긴 학생들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섣부른 경제 재개를 했던 주에서는 클럽이나 체육관, 영화관, 워터파크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의 기준인 뉴노멀이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K-방역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이 개최하는 웹세미나에 참여했죠. K-방역이 유명해진 만큼 한국의 뛰어난 과학기술이나 ICT, 교육과 공항 시스템까지 해외에서 배우려고 하면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캐나다 트리두 총리는 한국식 모델로 코로나를 대응하겠다며 공조를 요청했고, 얼마 전에는 EU와 한국의 첫 양자 화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EU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도 준비하는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월부터 한국인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와 달리 코로나를 잘 통제했기 때문에 EU에 입국할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K-방역이 전 세계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K-방역이라는 말이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동물 방역에도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K-방역은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국가 동물 방역 시스템에서도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면서 세계 돼지고기 시장이 출렁였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에서도 다시 ASF가 퍼지고 있고, 중국과 유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면서 전 세계 축산업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가 쩔쩔 매는 동안 한국은 단 23일 만에 ASF 확산을 차단하면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사람의 이동을 줄여 이동 통제를 확실히 하면서 확산을 차단했고, 과감한 살처분으로 또 다른 확산을 방지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 전염병 강혜은 과장은 지난해 9월 국내에서 ASF 발병 첫 보고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밤낮 없이 ASF를 연구하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ASF를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체계적인 인프라와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5G와 AI를 접목한 농축산 기술 노하우로 혁신적인 구제역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동물 방역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 전 세계의 K-방역이라는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생태원은 성공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공유할 ASF 방역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또 질병 확산의 주범인 야생 멧돼지를 유인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ASF를 저지할 새로운 해법이었죠. 그리고 민간 기업에선 방역을 위한 소독제와 백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ASF는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처럼 동물 방역의 노하우를 한국에게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국가 동물 방역 시스템도 전 세계의 모델이 된 겁니다. 지금 세계는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형 돼지 독감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스페인 독감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신형 돼지 독감은 돼지에 의해 옮겨지지만 사람도 감염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G4 바이러스의 주요 유전자 중 일부는 인체가 면역성이 없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여서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진 인간이 G4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당장은 인간에게 급격히 전파될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감염 과정을 거치면서 변이되고 사람 간 감염이 쉬워지면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 사이 감염에 대한 연구 및 추적 조사가 필요하고 변이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오직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처하고 또 대처해야 한다는 것, 절대 한치의 방심도 금물이라는 것. 한국은 국민들의 협조와 정부의 신속한 대처, 거기다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방역 시스템으로 사람과 동물까지 포함한 K-방역을 통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훌륭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사태도 끝나지 않았고 신종 돼지 독감도 새로 발견된 만큼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한국이 그동안 쌓아올린 국격과 위상을 잃지 않도록 국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해야 할 거고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질병을 연구하고 추적해야 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백신까지 잘 만들어낸다면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건 물론 우리나라를 존경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사람부터 동물까지 이어진 K-방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바이오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